자, 고드름이 얼었던 1층 화장실 한번 다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 12도 날씨에 1층 화장실에 얼음이 또 얼었네요. 보시다시피 이거 실외 아닙니다. 실내입니다. 실내. 며칠 전에 강원도 계신 구독자분께서 오셔갖고 본인 집에 지금 하자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 화장실에 난방배관이 안 들어가서 춥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 와서 여기 화장실 들어가 보시더니 추워갖고 한기가 느껴진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얼음 조각 보이시죠? 얼음가루 보이시죠? 금방 긁은 거. 그냥 감싼 게 아니라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여주에는 눈이 꽤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집 정원에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 모처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온맘 출근하면서 차에서 온도계를 찍어 봤더니 영하 12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난방비 폭탄 관련된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50만원 가까이, 그것도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춥게 지내면서 50만원 가까이 나오는 난방비에 굉장히 우려도 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는 원래 전원생활 하면은 뭐 80만원 100만원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뭐 그렇게 폭탄이라고 하긴 그렇다, 또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가온파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오늘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팁이 있다기보다는 가온파가 궁여지책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솔한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팁도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가겠습니다. 저희 단지는 보시는 것처럼 마을 입구에 이렇게 공용 LPG 탱크를 설치를 해서 단지 내 전체 세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LPG 작은 거 설치해 갖고서 떨어졌을 때 채우느라고 고생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단지 내 공용으로 쓰는데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너무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바깥에서 영상 찍는데 손이 너무 꽝꽝 올 것 같아 갖고 이제 방금 들어왔습니다. 가온파가 올겨울 난방비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궁여지책 몇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온파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공간이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는 바닥 타일을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거든요. 이 포세린 타일 자체가 독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감 자체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이렇게 바닥에 얼굴만 대고 누워도 너무 시원해 갖고 뭐 굉장히 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이게 바닥이 식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맨발로 양말을 신고 있어도 정말 차갑게 느껴지는, 그래서 한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단점인데, 또 뭐 장점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요게 한번 달면, 그러니까 바닥 난방을 통해서 요게 한번 데워지면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따뜻한 느낌이 가기 때문에 그건 또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으로 이야기하면 이 포세린 타일을 달궈지게 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제 체감상으로는 보일러를 꺼놨다가 이 바닥을 조금 데우는데 한 1도 정도 실내 온도를 올리는데 4시간 가까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실의 바닥 난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온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야 돼서 LPG 난방으로는 난방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저희 집 거실은 이렇게 창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데워줘도 열 손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한번 데워 놓으면 뭐 덮어 놓으면은 물론 뜨끈뜨끈하지만 위에 하고 불면 입김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난방비 감당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난방비 폭탄 한 50만원 나왔던 그때에는 2층을 저희가 난방을 전부 다 꺼놓고 1층에 어머니 방 사용하시고 저희가 게스트룸을 온도를 데우고 거실을 한 18도 정도를 맞춰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 난방비가 거의 50만원대가 나왔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춥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어차피 추울 거 그럼 난방비라도 좀 줄여보자 라는 차원에서 1층 이 거실을 그냥 저희가 11도로 그냥 온도를 맞춰놨어요. 자,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온도가 오전 11시인데 지금 12도 올라가 있죠. 네, 제가 11도를 설정 온도로 해놓고서 지금 겨울을 지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주말에 손님이 온다거나 하면은 18도 정도로 다시 올려놓긴 합니다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1도를 맞춰놓고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얘가 보일러가 도니까 바닥이 그래도 살짝 달궈졌다가 저희가 아침에 내려오면은 바닥이 그래도 살짝 온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계속 저희가 11도 맞춰 놓으면 그래도 외부에서 이렇게 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12도 뭐 13도 정도 좀 많게 올라가면 14, 15도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바닥이 돌지 않겠죠? 오후쯤 되면 완전히 식어서 굉장히 냉기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녁에 가족들이랑 같이 TV를 보려고 하면 이 바닥에 냉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장판을 이렇게 깔고서 그리고 선풍기처럼 생긴 요 전기 온풍 난로를 켜놓고 이불을 덮고 TV를 봅니다. 사실 춥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즘은 거실에서 TV 시청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1층 거실을 11도로 맞춰놓고서 생활을 하면서 1층의 큰 방에서 생활하시는 어머니 방은 주무실 때 20도나 21도 정도를 맞춰놓고 낮에는 18도 정도를 맞춰놓고서 생활을 하시고요. 2층 부부 침실도 밤에는 21도로 맞춰놓고 자고 낮에는 18도를 맞춰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방은 11도 그리고 2층 거실도 복도도 11도로 맞춰놓고 아이들이 저희 부부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전이랑 틀리게 예전에는 2층을 전부 다 끄고 아래층에서 생활했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1층 거실을 꺼놓고 2층 방에서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올겨울이 춥지가 않아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래도 올겨울에 살짝 추웠던 12월에도 18만 7천 원 정도의 가스 요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1월에도 25만 원 정도의 가스비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가스 요금으로만 보면 나름 선방하고 있는 요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이 너무 추워서 TV 보는 횟수가 줄 정도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온파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층 테라스로 나가는 터닝 도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뽕뽕이로 문을 감싸 놨는데요. 그냥 감싼 게 아니라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창 부분에 뽁뽁이를 다는 게 오히려 남쪽 부분인 경우에는 채광 자체를 통해서 볕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을 해서 오히려 난방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남쪽 창에는 뽁뽁이 쓰는 거를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쪽은 다는 게 맞지만 남쪽은 뽁뽁이를 달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 이쪽 부분이 남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물론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뚫려나는데 이 터닝도어 부분만 이렇게 뽁뽁이로 제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유는요, 전에 한번 제가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기밀이 깨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분명히 외부로 나가는 테라스로 나가는
외부랑 맞닿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용 터닝도어를 이놈들이 설치를 하면서 상호의 기밀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문틈으로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성에가 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이쪽에서 바람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풍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뽁뽁이를 벨크로 테이프를 통해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호 혹시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신 분들은 2층에 저희 부부 침실의 창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첫 해에는 비닐로 전부 다 감쌌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로 해놓으니까 결로도 생기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환기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창트미를 바닥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런 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마켓을 통해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 창트미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기밀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설치를 했더니 생각보다 바람 들어오는 게 확실히 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 레일 쪽에 이 창트미만이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원래 슬라이딩 미닫이 형태의 창들이 창이 맞닿는 부분에 이렇게 패브릭 같은 걸로 기밀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사가 갖고 기밀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실리콘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창트미를 추가로 설치를 해줬더니 확실히 냉기 들어오는 게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1층 거실이 추운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북쪽으로 나 있는 화장실 이쪽에서 들어오는 냉기가 만만치 않아서 있는데요.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요 문틈이 요거를 전부 다 문 가장자리에다가 뺑 둘러서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나름 제가 시공했는데 깔끔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살짝 찝혔네요. 19년도 11월 중순 정도에 설치를 했는데 한번 문을 닫아 볼게요. 자, 문을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닫히면서 딱 마치 시스템 창호에서 창호에 기밀이 되는 것 같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냉기가 굉장히 잘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틈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소재입니다. 가온파가 추천하는 겨울철 난방법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쪽 그리고 남쪽, 그러니까 거의 저희는 정남향 집인데요. 동쪽과 남쪽에 거실에 이렇게 큰 창이 있습니다. 커튼홀이라고 하는데 이 큰 창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집이 추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집이 추울 수밖에 없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된 어디 상가에나 있을 만한 그런 커튼홀로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며칠 전에 뭐 빌더분이 오셔서 보시더니 이게 단열바가 들어가지 않은 알루미늄 프레임이라서 열교로 인한 단열 손실이 굉장히 클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창이 크다고 무조건 추운 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청구가 저희처럼 이렇게 높고 창이 큰데도 불구하고 난방비 적게 들이면서도 따뜻하게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세미나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세미나 때 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창호의 단열 성능이 좋고 기밀이 잘 되는 시스템 창호를 잘만 설치를 하시면은 오히려 개구부가 크더라도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볕을 통해서 난방 효과가 의외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실보다 득이 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추운 날, 어제가 입추고 오늘이 입추 다음 날인데 이렇게 눈이 바깥에 저기 내린 거 보이시죠? 지금 아침에 제가 운전할 때 보니까 영하 12도를 찍었거든요. 이런 날씨에도 커튼을 일단은 활짝 열어놓고요. 지금 볕이 이렇게 깊이 들어왔죠. 저희는 동쪽, 남쪽에 이렇게 크게 창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커튼만 걷으면 볕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볕이 이렇게 깊게 들어오게끔 최대한 커튼을 열고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겨울철에 한기가 들어온다고 커튼 너무 쳐놓지 마시고요. 볕이 좋은 날은 최대한 커튼을 열어서 볕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난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가온파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도 살짝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고 야, 저렇게 저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올겨울 다행히도 큰 추위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파가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농업인 분들에게 또 이게 또 올해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난방비라는 측면에서는 덜 추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혹시 올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시는 예비 건축주분이 이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난방비를 아끼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애초에 단열 난방 시공을 제대로 해서 이런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living on a ground because my roots are here. It makes me proud. I have never forgotten it. You don't have to understand about how I got past you.